내 몸을 지키는 여성의 건강 이야기에 대해서 제니퍼 건터 윤정원 기획 감수 조은아 옮김 있는데요. 제니퍼 헌터는 산부인과 전문 의사이고 통증의학과 성과학 인터넷 정보에 관해 글을 쓴다. 트위터 상주 부인과 의사 인터넷 세상 산부인과 전문의 가장 맹렬한 여성 건강권 옹호자 여성 건강 돌보미 초저체온 조사나 출산하면서 민간요법이나 사이비 과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늪에 빠지지 말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군요. 제니퍼 컨트는 30년 넘게 이렇게 전문가로서 성매개 감염 등등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는 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군요. 정부 시책이나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는 어떤 그런 의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좀 안티적인 의학자가 아닌 좀 그런 정규 이런 어떤 흐름 속에 있는 이런 분으로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질 건강 매뉴얼 제니퍼 건터 여성분들의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 되겠는데, 주로 어떤 놈이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젖었다, 너무 메말랐다, 너무 역겹다, 헐렁하다, 조인다, 뭐 피투성이다, 냄새 고약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모든 여성에게 이 책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일러두기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런 말이죠. 독성 폐경에 대해서 미용시술, 뭐 감염, 또 곰팡이, 의료인 소통, 의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라는 건데요. 이 책을 쓴 제니퍼 건터는 캐나다인으로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여성 성매개 감염 골반통 전문가다. 그는 활발한 대중 활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쇼 닥터들을 떠올리면 오산이다. 건터는 우리 교회에 거짓과 싸우는 우리 의사로 유명하다. 쇼 닥터들하고는 또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거짓과 싸우는 의사로서 유명하다. 그는 새 쌍둥이를 임신하고 초저체중 조산아를 출산하면서 경험을 담은 책을 썼고, 이를 계기로 2011년부터 독자 환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크면서 조산과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백신 루머, 여성의 몸과 건강,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것까지 정보가 쏘기 시작했고, 건태가 대중적으로 일학 유명해진 것은 기네스 별도로의 라이프스타일 웰리스 그부에서 홍보하는 자원에 대한 반박의 글이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해지면서부터다. 그는 이후에도 옥알, 자궁 냄새를 담은 향수 같은 여성 혐오적인 여성용품 같은 거 세계 의료의 커뮤니티에서 이 책의 출간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지독한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내가 쓰고 싶었던 책인데 아마존에서 그 후에 읽으면서 다시 겸손해졌다. 내가 쓸 수 없는 책이었구나. 건터는 성매개 감염을 세부 전문 분야로 삼아 의사생활을 시작했다. 낫지 않고 재발하고 증상을 호소해도 무시당하던 여성들이 글을 찾기 시작하면서 통증의학 전문의 자격을 추가로 또 외음 또 피부과학 골반통까지 섭렵했으니 명실상부 참질 외음 전문가다.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세부 전문 과정은 크게 부인종양, 산과학, 내분비학, 비뇨부인과학 이렇게 정도로 나뉘는데, 성매개 감염이나 또 통증은 전문가도 드물고 교육 과정에서도 소외되어 온 분야다. 산부인과 교과서에서도 몇 페이지 할인 안 되고 학교에서도 것들이 취급을 당한다. 그렇군요. 모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해서
아무도 제대로 모르는 사각지대인 것이다. 질건강면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이 책은 오히려 산부인과의서들이 비로소 의료인이 읽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데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웨딩검진, 노블검진 같은 혹할 만한 이름을 붙여서 검사는 다 처방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해 불필요한 건강 염려증을 키우는 지금의 산부인과 우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만한 책이어서다. 너도 치료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검사는 처방을 내지 말라는 저자의 신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성들은 좀 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감수자 저를 달면서 가장 많이 반복한 말은 한국은 통계가 없다. 이 질환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없는 약이다. 제약회사들이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약을 들어오지도 않고 들여와도 소비가 부진해서 그 수입이 중단된다 등이었다. 또 의료 제도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미국 의료 환경이 반영된 내용이 많았는데 가능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맞게 참고할 만한 내용을 추가하려고 노력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획에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일독하고 시작하기를 질 유산균 그금을 들어서 본 적이 있다면 유기농 식물성이라는 문구만 보고도 성분도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생제가 독할 것 같아 며칠만 먹다 중단해 본 적이 있다면 파트너에게 질병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코멘트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윤정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들어가며 이제 저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자 라는 거죠. 내게는 버전드가 있다. 질과 위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여성의 힘을 부여하겠다는 의료계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사전 도움이다. 의사들은 효능과 위험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자기 몸을 위한 결정을 내린다. 이때 정보가 정확하고 편파적이지 않아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정보. 배행기능과 적혈약의 유혹은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존재해왔고 이 기상천외한 의학적인 거짓 주장들도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정보와 의혹을 구분하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질적으로 들쑥날쑥한 의학 콘텐츠를 끊임없이 게시하는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새로운 게 존재하지 않을 때조차도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해서 양산해대는 헤드라인 위주의 뉴스 외체도 문제다. 여성분과 관련해서 점점 더 심한 강제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작용 중이다. 유사가격을 만들어내고 버티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에 투자하며 가부장제 역시 마찬가지다. 생식기의 순결과 청결에 대한 집착은 전 여성이나 다산 능력 따위로 여성의 가치를 측정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질과 적응은 재산이라 마찬가지였다. 공포심을 이용하면 우리 본능의 어딘가를 건드릴 수 있다. 그러니 순수 천년 청결 따위의 단어가 시판이라는 여성용품에 허다하게 사용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언론 종사자들이나 유명 인사들은 이런 공포심을 엉망이 된 질에 대한 기사를 쓰거나 그런 상태를 예방하는 제품을 파는 데 활용하며 이런 질건강 메뉴일까 하부 생식과를 통틀어서 질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질은 신체 내부에 있지만은 은혜가 진화하면서 단어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서 캣피시, 맥이라고 지칭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가성의 캐릭터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 텍스트, 글을 뜻에서나 문자 메시지라는 뜻으로 사용되듯이 내가 자랄 때는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의미를 추가로 갖게 되었다. 위장하부의 내장을 뜻하는 거트는 고대 영어에서 유래했으나 늘 그런 뜻으로 쓰인 것도 아니다. 배짱, 직감, 요점 이렇게 거트는 실제로 무척 애매한 용어지만 결국 의학계에 수용되었고 소화기, 간담도 췌장 연구를 짓는 유력 저널의 제호가 되기도 했다. 나는 33년간 의료계에 종사했고 그중에 24년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활동했다. 그 덕에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묻고 싶지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다. 질건강 매뉴얼에 대해 내가
여성들이 알려주고 싶은 질과 외음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이 책은 진료실이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접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몰랐지 하며 의아해했던 모든 여성에게 주는 내 대답이다. 이 책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을 수도 있고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다. 어떻게든 좋다. 의사가 진료실에서 했던 말을 다시 확인하느라 질과 외음을 두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대는 제품에 대해 알아보느라고 아니면 해부학적인 지식으로 친구나 파트너에게 도움을 주느라고 몇 년을 읽고 또 읽어서 이 책이 너덜너덜해지기를 희망한다. 여성의 몸에 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나는 그 일을 끝장내는데 일조하려고 이 자리에 있다. 1부 시작하기. 외음, 질, 성전환시 질과 외음, 여성의 경험과 성교육 등등. 게링 스타티드 1장에서 자 봅시다. 자기 몸에 대해서 덜 배워서 이득을 본 여성은 지금껏 한 명도 없었다. 외음은 성적 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제1육구의 조직을 보호하고 대소변에 관한 자극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출산을 하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치유되는 궁극의 멀티태스크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할 수도 있다. 참 멀티 오르고즘도 있다. 외음에 비하면 음경과 음량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외음이 자주 간과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외음을 일상적으로 무시하게 된 건 가부장제 사회가 외음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여성의 성적 쾌감을 두려워한 결과다.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대화에서 외음이 배제되면서 여성의 오르가즘 책임지는 기관도 함께 지워졌다. 그리고 여성들이 의료인과 소통하기도 더 어려워졌다. 하버 생식기의 기초 해부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외음이 외부 옷이 피부에 닿는 부분에 있고 질은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외음과 질의 경계 부분은 질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중간이 있고 자, 외음의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다. 볼트덩치고 대음성, 내음성, 소음성 뭐 등등등등. 엄밀히 말해서 학문은 생식기 아닌 위장관의 일부이지만 여기서는 학문까지 외음 영역에 포함시킬 것이다. 많은 외음 질환이 학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니와 여성들이 학문 문제로 도움을 받는데 자주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보통 여성과 미치라고 말만 듣고 환자를 산부인과 의사에게 넘겨버린다. 또 애널 섹스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있거나 질식분만의 후유증으로 변실금을 앓는 여성들도 있다. 음액 방치의 역사. 아주 오래전부터 남성이 혼외 여성을 만지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무리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믿는 학자도 있겠지만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남성 의사들이 여성을 내진하거나 여성의 시신을 해부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여성 의사가 없었기에 고대 의학 교수들이 이렇게 해서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성의 모습이죠. 넘어가서 본에 최초로 진료 의사들이 보고 배운 여치에 관한 정보는 여성과 조선사들이 알려준 정보를 남자들이 이해하는 대로 해석한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서 시작부터 남성적인 시각이 이 의학에 깊이 스며 들었다. 당시 대부분의 의사는 무언 남성과 마찬가지로 음역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하찮게 여겼을 것이다. 이것은 음경에 누려온 해부학적인 영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의학에서 모든 체표물의 전면과 후면은 북쪽 또는 배쪽으로 불린다. 중립자세, 두 팔을 양옆에 늘어뜨리고 손바닥을 앞으로 향한 자세로 곱게 선 사람의 얼굴, 가슴 손바닥은 북쪽이고 등은 손등은 배측이다. 이런 관습이 유독 음경에만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고대 해부학자들에게 남성의 중립 자세란 거대한 음경이 발기된 채로 하늘을 향해 솟구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늘 발기 상태로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음경이 후지 상태로 쭉 늘어진 상태일 때 정면으로 보이는 부위를 전면이 아닌 후면 배측이라고 부르고
그 반대편을 북측이라고 불렀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며 또 의학계를 비롯한 사회가 음의 크리스토스의 각주조차 기록하지 않으면서 음경의 발견을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시비극적인 의미로 매우 놀라운 사례다. 음액은 거대 의사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음경의 여성 버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음경보다도 시시한 미안하지만 멀티 오르가즘 가능하며 오직 쾌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인 음액은 결코 시시하지 않다. 음액이야말로 성기의 표본이다. 음액 방치는 의학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음란과 음경이 들으시 드러나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을 떠올려봐라. 반면에 당시의 음은 두 다리 사이에 감춰진 이성열한 둔턱일 뿐이었다. 천년경부터 페르시아 아랍의 의사들이 음액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진 남사 의사들이 여성이나 더욱이 여성의 시신을 만든 데란 제약에 따랐던 탓에 연구는 더욱 더디게 진행이 되었다. 17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음액을 포함한 유체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한 묘사가 제법 정확해졌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1800살 전의 예부학자 결국 허벨트는 현재 예부학자에서의 버금갈 만큼 음액을 상세히 기술한 척을 절간했다. 그러나 빅토리아 시대의 믿음이 확산되고 또 미성숙한 오르가즘을 일으킨다는 프로이트에 그려된 신념이 대중화되면서 그의 저서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논하는 것은 금기였다. 이런 억압은 의학계 밖에도 만연했다 했고 1920에서 30년대 의사들은 지일이 위험한 세균을 가득 차 있다고 믿었다. 물론 이것이 황당무계한 발생이라는 사실은 의과대학 학위가 없어도 누구든지 알 수가 있다. 지일이 장애에 가까운 감염 상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면 진화적으로 여성은 결코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더러운 질에 대한 속성은 여성업이라는 사회적인 목표에 딱 들어맞았다. 몸에 대한 여성의 주체적인 경험과 견해에 무관심한 남성 지배적인 전문가, 집단가, 남성 지배적인 사회의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근 정신적인 시각,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해서 널리 퍼진 음액이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 등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다. 게다가 음액은 체내에 있어서 음경에 비해서 연구하기가 더 어렵다. 마침내 여성을 시신에서 음액을 절개하는 해부학 연구가 허용되었지만 이러한 연구의 한계가 주목해야 한다. 우선 해부학 연구에 쓰는 시신의 수가 적다. 많아봤자 최대 7구다. 시신이 비싼데다 구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망인의 연령대가 대체로 높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에 음액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해부학 연구에 사용된 시신의 사망 연령이 전부 70, 80대인 경우도 있었다. 보존 과정도 음액을 변형시킨다. 자기 공명 영상이 출현하기 전에는 음액이 살아있는 여성의 신체의 어느 부위에 있고 성적 자극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충격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자, 이렇게 음핵의 목적은 오직 하나의 성적 쾌감이다. 등등등 하고 음액의 요도 각각전에서 넘어가고 그래서 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죠? 자, 해서 음액 몸통과 음액 다리는 대부분 발기성 조직이다. 음액의 전정액의 성적으로 반응하는 신경과 발기성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음액 기기도 없이 태어난 여성, 또 요도를 주체하는 수술을 받은 여성, 여성 생식기 훼손을 당한 여성도 여전히 오래도sam을 느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음액, 요도, 질, 복합체 전체가 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탐구해야 할 성감대가 아직 많다는 뜻이다. 다양한 부위를 성적으로 조절하다 보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오르가즘을 찾는 여정이다. 성적 탐사 중에 이만한 것도 없다. 어떤 여성에는 음액 기도 갖고 오르가즘을 향하는 최선 경로는 아닐 수 있으므로 다른 부위를 성적으로 자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음의 궤도보다 훨씬 더 엄청난 존재로서 음에 관한 정보는 음의 궤도의 손상, 이를테면 암 수술이나 여성 생식기 훼손으로 교통받아온 여성들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지는 못할 망정 희망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희망을 음성과 불투등 불투등과 두상의 음순인 대음성 소음순은 성적 쾌감을 높이고 지르기를 보호한다. 불투등은 피부와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진 부위로 두등뼈와 등등등등. 소음순은 지방은 없지만 발기성 조직이 있어서 소음순은 대음성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등등 이렇게 쌍둥이 자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외음의 피부는 현미으로 보면 모든 피부 세포가 층층이 쌓아올린 벽돌담 같아. 맨 밑바닥에 기저세포로 부르는 특수한 세포가 있다. 불투등과 대형수는 땀구멍을 통해서 피부 밖으로 땀을 분비하는 땀샘이 있다. 음모와 연모의 모낭 안에는 피지샘 피부를 달려있게 하는 소음선 피부는 얇은 세포성으로 되어 있고 피지샘과에서 지방제가 섞여서 표피에 얇은 산성 보호막을 형성하므로 세균과 바이러스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자, 멜라닌에 대해서 멜라닌 피부와 머리카락 멜라닌 안구의 홍채는 기저층의 멜라닌 세포라고 특수한 피부 세포에 의해서 생성되는 멜라닌 색소로 색을 띈다. 흥미로운 점은 외음과 다른 신체의 부위보다 더 많은 멜라닌 세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멜라닌 세포 같은 것도 외음 부위에 더 많은데도 두 곳이 피부색이 동일하거나 흡사한 의학적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멜라닌은 자외선을 흡수하여 태양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며 멜라닌 세포는 면역 체계의 일부로서 생물학적인 물리화학 자극에 대응한다. 질억이 질과 외음부의 이음부가 질억이며 요도가 여기에 있다. 엄밀히 따지면 질억에는 질 외부에 있지만 피부로 되어 있다. 케라틴 함량이 매우 적은 점막 조직에 저장당인 글리코겐이 가득하다. 또 두상에 특수한 분비샘이 있는데 상부 양측에는 남성의 전립선과 비슷한 스캔의 샘이 있고 하부 양측에는 바르털린 샘이 있다. 항문 조임근, 항문 괄약근 뭐 이렇게 구조가 꼭 알아두기는 소가 닿는 부위가 외음이고 안쪽 부위는 질이다. 질역에는 둘 사이에 있다. 음액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며 오로지 쾌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대음선과 소음선의 정상적인 크기란 없다. 대음선, 소음선, 불투등은 성적 쾌감에 기여하고 지혈입구를 보호한다. 외음 피부는 pH 5.3에서 5.6으로 산성이다. 산성은 세균을 제거하기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질은 외음과 작은 경부를 연결하는 섬유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진 관이다. 엄청난 쾌감을 가져다주는 부위를 설명하기는 참으로 섹시하지 않은 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용어가 있으면 싶다. 질을 뜻하는 허지나는 라틴어로 칼집을 의미하는데 여성의 신체가 음경과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반영한 용어로 이 부위를 정의하고 싶지 않아서다. 의학적으로 질은 질역이 바깥 안쪽에 있는 질입구 주름에서 시작이 된다. 질입구 주름은 왜 있는 걸까? 학자들은 여기서 답을 못했다. 한때 남성 파트너에게 여성이 다른 남성의 아이를 키우게 될 일은 없을 것임을 증명하는 기능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가설은 몇 가지 이유에서 개인성이 떨어지고 가부장적인 엉터리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일단 지력고저림은 인체의 활동만으로 얼마든지 찢어질 수 있고 성생활을 한다고 보고한 10대의 절반 정도가 여전히 온전한 지립고저림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전여성의 지표라고 믿기 어렵다. 게다가 이와 같은 성결지키기 이론에 따르면 진화적으로 첫아이가 중요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인류 역사상 신생아의 30에서 50%는 생후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살아남아도 남을 아이도 심지어 아이 자체도 생산하지 못하는 성접촉을 위해서 기증한 생물학적인 자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다른 이론은 지립고저림이 첫 섹스를 고통스럽게 만들므로써 여자를 형성한 남성 파트너만 섹스를 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첫 경험이 대체로 가설성의 그 난장을 고집할 만큼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만약에 첫 경험이 그토록 고통스럽다면 10대의 임신도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고통스러운 첫 섹스에 잔뜩 실망해서 단지로 눈을 돌리지 않고 첫 남자에게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지립고저림의 진화적인 목적이라면 가임기 초반부터 완벽하게 기능하는 음액과 같은 놀라운 기관의 존재는 오히려 방해만 될 것이다. 내 가설은 지립고저림이 한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인 장벽이었다는 것이다. 사춘기 전의 질 점막은 자극물에 매우 민감하다. 이 시기 질은 미령의 불순물로도 수많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에스트로겐, 볼트등 대음순위, 지방층, 순모, 소음성 근본적으로 질 자체의 모든 방을 기재는 사춘기에 발달한다. 그 전까지는 지립고저림이 불순물과 오물을 막아주는 물리적인 장벽 역할을 했을 것이다. 폐야. 이렇게 해서 기본 상식은 지일에는 점막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피부가 펼쳐져 있다. 점막에는 아코디언처럼 배열이 있는데 일부 여성들은 이것을 돌기나 으돌뜨돌한 면으로 인지한다.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질적은 킹 사이즈 씌운 것이다. 점막을 밀말해서 지일의 외벽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겹의 민머리를 덮고 있다. 지일대강은 질저림과 민머리 근에 싸부러져 가만히 있을 때는 양박이 맞닿아서 있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다가 삽입이나 질식 분만을 하게 되면 늘어난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가부장자에서는 음경의 평정력이 깊은 감명을 받지만 지일의 평정력에 비하면 고작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음경의 변화는 세발의 피다. 지일 맨머리는 혈관계로 둘러싸여 있다. 풍부한 혈류량 덕분에 지일 손상은 대체로 잘 치유된다. 지일의 길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전체는 4.4에서 8.4cm, 그 창자가 가까운 지일 후벽은 5에서 14cm로 더 길다. 키나 체형으로는 지일 길이를 유추할 수가 없다. 지일은 지일이 굴어서 작은 경부로 갈수록 점차 넓어진다. 골반저 근육이라. 골반저 근육은 지일과 지립골을 감싸고 있는 두 겹의 근육이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여기 깊은 척 얕은 척 해서 쭉쭉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골반 저근육은 보통 불수이근이다. 따라서 방광과 창자를 비우거나 오래가짐을 느끼는 일은 의지와 관계없이 저절로 일어난다. 일단 운동의 감각 조절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나면 방광과 창자는 법에 의해서 작동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비교적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훈련된다. 주로 출산 과정에서 생기는 골반 에서 점막은 약 28겹층으로 세포층이 쌓여 있는 두께이다. 그래서 마찰, 손가락 섹스토이 혀 음경을 아무리 부드럽게 사용하더라도 마찰에서 표피증이 벗겨지기 마련이고 이런 손상은 빠르게 복구되어야 한다. 미생물 생체기를 위한 영양 공급, 가임기 여성의 표피증은 약 4시간 간격으로 떨어져 나간다. 상이라는 세포들은 이렇게 해서 글리코겐, 또 유효균은 그런 질 표면을 떠다니는 죽은 세포들은 미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질 생태계, 질은 하루에 평균 1에서 3mm 분지물을 생성하는데 4mm까지 정성으로 간주한다. 내가 만나본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나 동료들이 여기저기서 전해준 이야기를 감안해 보면
질분밀이 무조건 비정성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진 여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에서 맹활한 모습만 보여줘서 그런지 여성들이 분비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해서인지 많은 녀석의 음모를 제모하면서 원래 들 속에 갇혀 있어야 할 분비물이 속옷에 더 많이 묻어나기 시작해서인지 드러그스토 진열띠에 건강하고 촉촉한 지를 길들이라고 만든 제품에 간뜩 들어서 있어서인지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분비물이 묻은 페트를 손에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건강한 것 같은 질 분비물은 적은 경부와 질입구의 분비샘 또 이런 것들로 누치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질의 세균 중 하나는 젖산균이라고 불리는 락토바실러스 종이다. 젖산균은 질을 3.5에서 4.5로 유지하는 젖산을 생성해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 생성을 억제한다. 젖산균 종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 질에 서식하는 4가지 주요 젖산균은 락토바실러스 호르스 여겨졌지만 여성의 질 내 세균 균집 상태는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젖산균, 월경기관에는 월경혈 때문에 혈액은 세균 증식에 도움이 되는 배지기도 하다. 질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받아야 할까? 마이크로바이옴의 일부 세균을 분석할 수 있는 검사가 시중에 적어도 1가지 이상 나와 있고 가정용 의사 검사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우리는 가정용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로 얻은 정보를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르고 교체하거나 변화시킬 수도 없다. 언젠가 이러한 검사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겠지만 2019년 현재까지는 그렇지가 않다. 알아두기는 주름이 있다. 체형과는 무관하다. 또 분비물은 하루에 평균 1에서 3mm 생성된다. 유익균 먹이로 쓰이는 글루코겐 형태의 저장당을 다량 함유한다. 세균 군집은 5가지 유형을 보인다. 여기까지.